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일부 뉴스집입니다. 북한이 어제 한미 공군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이죠. 맥선더 훈련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사흘 만에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남북 경협주는 빠졌지만 IT주와 바이오주가 오르면서 상쇄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새벽 북한이 한미 공중 연합훈련의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남북 경제협력 테마주가 장 초반부터 급락했습니다. 오전 중 통일부가 북한의 일방적 통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계속된 대화 의지를 보이자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재검토를 거론하면서 지수는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대신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부진했던 IT금융, 중국 소비주 등이 강세를 띠면서 코스피가 선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적 모멘텀 주식인 IT, 중국 소비주와 이슈 주식인 남북 경협주 간 시속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등락을 머물며 순환매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경협주로 급등하던 철도와 건설, 기계, 시멘트 업체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입주업체, 송전업체, 금강산 관광업체 등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 소식에 경협 1순위로 떠올랐던 철도 관련주 낙폭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대로템은 전일 대비 6,300원 떨어진 33,850원에 장을 마치며 최근 일주일간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시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상황은 어떻게 정리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오네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전거래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날 북한이 한미 공중 연합훈련을 이유로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며 남북 경협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 IT주와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인 금융주가 상승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유한타증권연구원은 환율 레벨이 기존에 비해 높아지고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에 자금이 유입돼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제약 쪽으로도 자금이 순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금리 상승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융업에 대해서도 긍정적 시각이 이어졌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날 기관은 2,486억 원, 외국인은 112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은 1,75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05% 상승하면서 2,459.82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한 지 하루 만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중소형주들이 변동성 높은 상황에 놓이며 코스닥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향후 삼성전자와 금융 등이 당분간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탄력적이라고 기대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개인은 750억 원 그리고 기관은 39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 외국인은 789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1.47% 하락하면서 850.29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하게 업종별 마감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의약품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은행과 전기전자 등도 1%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음식료와 보험 그리고 금융 등도 강세였는데요. 이에 반해 비금속은 7.1%로 낙폭이 가장 컸고 건설과 섬유의복, 종이목재, 그리고 철강, 금속 등도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650원 오른 49,850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흘 만에 상승 전환했으나 5만 원 회복에는 실패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2.84% 올랐고 셀트리온과 현대차 그리고 삼성물산 등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 사장이 직접 참석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6.56%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포스코와 LG화학, 네이버, 현대모비스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철도 및 도로 연결 수혜주부터 가스관, 조립사업, 개성공단까지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모두 급락했는데요. 현대로템과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대아TI, 이화전기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네이버와 셀트리온, 현대엘리베이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대한전선, 삼화콘덴서, 현대건설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제약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JYP엔터테인먼트, 바이로메드, 카카오 M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SM, 카카오 M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제약, 아모텍, S트래픽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이렇게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유가와 글로벌 증시는 어떤 흐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원유 수요 하향 전망에도 미 원유 재고가 감소한 결과인데요. 장 초반 IEA의 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수요 둔화 전망에 하락 압력을 받았으나 EIA가 발표한 미 원유 재고가 140만 배럴 감소하고 휘발유 및 정제유 재고도 각각 379만 배럴, 9만 2천 배럴 감소한 결과 전일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금은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소폭 확대되고 미중 무역 협상이 크게 진전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 국제유가는 0.25% 상승한 71.49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어떤 흐름 보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러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영향인데요. 전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취소되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고 미 국무부도 회담이 진행되는 것처럼 준비를 하겠다고 발표한 결과 불확실성이 완화됐습니다. 또한 메이시스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결과 소매 유통업체가 강세를 보였고 마이크론에 대한 RBC의 긍정적 전망에 반도체 업종도 강세를 보이며 미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혼조적이었습니다. 4월 미국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반면 4월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3.7% 하락하며 전월치 및 시장 예상치 모두 하회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25% 상승하면서 24,768.93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0.63% 오른 7,398.3포인트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41% 상승하면서 2,722.46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극우 정당들이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타결한 이탈리아 정치에 대한 우려로 유로가 약세를 보이면서인데요. 이탈리아 극우 정당들이 연정 협상에서 EU 탈퇴와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비탄감 요구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EU의 불안감이 커지고 유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와 유로 환율은 전일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유로 약세는 수출주 중심의 유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지수는 0.18% 하락했습니다. 7,710.98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0.02% 하락한 5,540.68포인트, 독일의 닥스 지수는 0.18% 하락하면서 12,977.71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7.51% 상승한 2,465.83포인트로 장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52% 상승한 853.81포인트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부터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0.7% 상승한 52,2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종목 현재 0.33%로 파란불 켜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500원 하락한 15만 원의 장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종목 1.38% 올라주면서 전일 대비 5,000원 상승했습니다. 현재가 36만 8,000원에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0.42%로 빨간불 켜지면서 현재가 23만 8,000원에 장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지주와 롯데칠성 종목 현재 보합권에서 변동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종목 현재 0.15%로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00원 하락한 32만 8,0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CJ 오쇼핑 현재 0.87% 내려주면서 21만 6,100원에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 종목 현재 상승세인데요. 0.98% 올라주면서 전일 대비 200원 상승했습니다. 현재가 2만 6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종목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0.26%로 빨간불 켜주면서 19,35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M 종목 0.65%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50원 하락했는데요. 현재가 38,350원에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 종목입니다. 포스코 ICT 현재 0.14%로 빨간불 켜주면서 현재가 6,93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소 종목이 현재 0.55% 내려주면서 현재가 27,300원에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CJ E&M 종목 현재 0.23%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00원 상승한 88,700원에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호가였습니다. 네,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효미 앵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미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돌발 취소하고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악재 속에서도 코스피 시장이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새벽 북한이 한미 공중연합훈련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남북 경제협력 테마주가 장 초반부터 급락했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그동안 부진했던 IT금융, 중국 소비주 등의 강세를 띠면서 코스피가 선당했다고 실적 모멘텀 주식인 IT, 중국 소비주와 남북 경협주 간의 시소게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는 등 순환매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가 상승에 불씨를 당긴 것은 기관의 매수세였습니다. 외국인이 사흘째 팔자에 나서 50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도 1,745억 원 매도한 반면 기관이 2,188억 원 홀로 매수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비금속 광물이 7.13% 내렸으며 건설업이 4.51% 빠졌습니다. 종이, 목재, 철강금속, 기계 등이 3%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의약품과 전기전자가 각각 2.56%, 1.09%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650원 오른 49,850원을 기록했습니다. 나흘 만의 상승입니다.
SK하이닉스는 2.84% 올라 87,0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0.19% 상승했습니다. 현대차도 1.35%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각각 0.63%, 1.65% 내린 반면 기아차는 0.3% 올랐습니다. 반면 현대제철은 5.83%로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세계 1위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오는 29일 현대모비스 총회를 앞두고 관계자들에게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안을 반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그룹은 국내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포스코가 2.02% 내렸으며 LG화학, 한국전력, 네이버가 1%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17일 감리위원회를 하루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56% 올라 41만 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물산,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생명 등이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남북경협 기대감에 급등세를 이어갔던 현대건설과 현대로템이 각각 6.35%, 15.69% 내렸습니다. 대한전선, 일신석재, 하이스틸, 한세실업 등이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방산주가 강세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흑자 전환 소식까지 겹치면서 3.5% 올랐습니다. 파미쓰리 보건복지부 첨단 의료기술 개발과 과제 선정 소식에 17.22% 급등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하락 종목은 각각 196개, 661개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코스닥은 1% 이상 내리며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785억 원 홀로 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749억 원, 4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종이목재, 화학, 금속, 일반 전기전자, IT종합, 통신서비스, 반도체, IT 부품 등이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오락문화, 인터넷 등이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 제약과 출판 매체복체가 각각 1.03%, 2.47% 상승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3% 내렸습니다. 신라젠이 4.31% 올랐으며 메디톡스가 9.52%로 급등했고 HLB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3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나노스가 대주주의 매물 출회 우려에 7.01% 하락했습니다. MSCI 한국지수 편입 기대감에 바이로메드와 셀트리온 제약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카카오엠이 5.04% 올랐으며 제넥신, 컴투스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펄어비스, 포스코캠텍 등이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방산주인 빈텍이 17.47% 급등했다고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철도 관련주로 분류되던 에코마이스트는 9.59%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정바이오, W홀딩컴퍼니, 뉴프라이드 등 3개의 종목이 현재 상한가입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은 217개 종목이 상승, 959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 3원 80전 올라 1,077원 60전을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전일장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ESV가 정부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자하고 AI 원천 응용 기술력을 세계 4위권으로 높이는 아이코리아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R&D 전략을 전날 발표했습니다. 또 세계 4위권 AI 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방, 의료, 안전 등 공공 분야 대상으로 초대형 AI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SV는 이미 지난해 인공지능 헬스케어 로봇 필로와 40만 달러 규모의 공동 연구 개발 계획을 맺고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로는 사용자가 의사나 헬스케어 전문가와 직접 연결해 자신의 건강 상태나 질병에 대한 처방을 직접 받을 수 있게 해주며 또 환자가 정확한 시간에 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하고 약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주문 넣을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기기와 연결해 편리성을 높인 로봇입니다. ESV는 고령화 사회에서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로의 올해 4분기 후속 모델 출시를 앞두고 현재 음성 인식 기업인 오르비타와 함께 인공지능 및 음성 기술 결합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ESV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ESV 파란불 키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0.81% 하락한 1,2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로고스 바이오입니다. 로고스 바이오가 치매 조기 진단 및 예방 핵심 기술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치매 조기 진단 및 예방의 핵심은 특화된 뇌지도 제작인데 로고스 바이오는 뇌지도의 작성 핵심 기술인 고속 뇌조직 처치 및 3차원 이미징 장비 기술 개발을 국책 과제로 수행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로고스 바이오는 뇌지도 제작의 핵심인 생체 조직 투명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정부의 뇌과학 기초 연구 투자 확대로 인한 수혜도 기대됩니다. 특히 기존 장비는 생쥐 뇌조직 투명화에 2주에서 4주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로고스 바이오의 장비는 조직 투명화 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해 획기적인 장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뇌조직을 투명화시키는 장비는 있었지만 3차원으로 바로 이미징이 되지 않아 뇌세포 조직을 얇게 자른 후 광학 현미경을 통해 관찰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장비는 뇌세포 조직 손상 없이 생체 조직 투명화 기술인 클래리티 기술과 연동되는 3차원 이미징 장비입니다. 게다가 개발 중인 장비는 10개 넘는 샘플을 동시에 3차원 이미징할 수 있습니다. 뇌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에 사용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라 앞으로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로고스 바이오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빨간불 키며 상승 중인데요. 2.13% 상승한 1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제일약품입니다. 제일약품이 연구개발 부문 투자 강화와 개량 신약 개발의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재기술연구소를 신설했다고 16일 언급했습니다. 용인기흥구 용인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내 신설된 제일약품 제재기술연구소에서는 유동층과 과립기를 이용한 서방화, 펠레 코팅 기술, 다층정 등의 기술을 비롯해 최신 제재 기술을 이용한 당뇨, 고지혈, 고혈압 등의 순환기 약물부터 전립선 비대증, 금연 보조제 등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량 신약과 제네릭 제품 개발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959년 설립된 제일약품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R&D 연구기술을 보유한 연매출 약 6천억 원의 국내 10대 제약사입니다. 시장 규모 3조 원을 넘어선 블록버스터급 신약 뇌졸중 치료제 개발은 현재 임상 2상에 진입돼 있으며 이외에도 항암제, 당뇨 치료제 등 10개 이상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일약품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약품 현재 보합권에서 지수 변동 없는 모습으로 38만 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특징주는 미래 SCI입니다. 미래 SCI가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해 신규 사업 투자에 나섭니다. 미래 SCI는 주식회사 하버를 대상으로 진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납입이 완료됐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증자로 하버는 신주 431만 345주회를 취득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요. 조달 자금은 신규 사업에 투자하고 일부는 차입급 상환 등 운영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래 SCI는 지난해 석유화학 소재 제품 수출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요즈마 그룹과 이스라엘 바이오 기술의 국내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구조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과 함께 투자 재원도 마련 중입니다. 미래 SCI는 최근 1년간 증자 및 전환 사채 발행을 통해 208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다음 달 11일 납입 예정인 전환 사채까지 포함하면 누적 조달액은 총 288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미래 SCI의 현재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락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2.1% 하락한 6,9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특징주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 모습과 함께 특징주 4가지 종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가 어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북한이 갑작스레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게다가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100.79포인트 내린 22,717.23의 장을 마쳤습니다. 3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오전 미국 주가 상승과 엔화 약세가 호재로 작용하며 오르는 듯 했으나 주요 수출주들이 하락하며 마감을 앞두고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대만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각권 지수는 전장 대비 22.84포인트 오른 1897.57에 장을 마쳤습니다. 각권 지수는 장중 대체로 강세를 보이다 마감을 앞두고 하락 반전했으나 곧바로 강보합권으로 반등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시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2.55포인트 내린 3169.56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 투자자 심리를 개선하며 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장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어떤 출발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 현재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0.37% 상승하며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468.9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0.63% 상승하며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855.67%포인트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상승하고 있는 지수처럼 업종별로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우세한 모습인데요. 먼저 상승하고 있는 업종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금속 광물이 3.65% 상승하며 제일 우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에 업종별로 종목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광물 중에서는 현재 유니온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19%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시멘트가 높은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7.33% 상승한 48,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신양효입니다. 6.56% 상승했고요. 전일 대비 800원 상승한 13,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쌍용양입니다. 전일 대비 5%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18,500원대 상승하며 35,900원 가격 형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세아시멘트입니다. 전일 대비 5.57% 상승한 18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금속입니다. 1.88%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높은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는 업종 있습니다. 대창 종목인데요. 3.52% 상승한 1,32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양철강입니다. 동양철강 전일 대비 3.13% 상승하며 2,63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스틸입니다. 휴스틸 현재 전일 대비 3.3% 상승하며 외국인 대량 순매수 받으며 17,200원 거래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현재 2.25% 상승하며 높은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종목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 내 종목별로는 삼부토건이 높은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25% 상승한 9,63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S건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GS건설 해외 수주 본격화 소식에 상승세로 출발했는데요. 전일 대비 5% 가까이 높은 흐름 보여주며 46,400원대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아지질입니다. 동아지질 현재가 전일 대비 3.85% 상승한 24,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이목재, 가계, 전기가스, 섬유의복 등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하락률 보여주고 있는 업종은 은행입니다. 은행업 현재 전일 대비 0.86%나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은행업 쪽 중에서는 어떤 종목 하락률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이 1.18% 하락하며 16,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은행 역시 0.64% 하락하며 11,5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외 의약품, 의료 정밀 업종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업종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어제 빨간불로 마감을 했죠. IT에 자금이 유입돼 코스피 지수 견인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제 액면분할까지 회복하지 못한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출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5% 상승한 5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전일 대비 1% 가까이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87,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43% 하락한 116,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업종 종목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오늘도 빨간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IT 부품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부품 업종 전일 대비 3.6% 상승했는데요. 그럼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부품 내 현재 등락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진 NAD가 높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6.78%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2,75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인텍입니다. 5.5% 상승했고요. 현재 1,1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락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하락 종목 출판 매체가 가장 큰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종목별로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카카오 M이 하락률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4% 하락했고요. 93,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먼저 CJ E&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M 오늘 하락 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56% 하락한 88,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디톡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전일 대비 2.4% 하락한 65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봤는데요. 이어서는 현재 시각 투자자들의 움직임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각각 141억 원, 83억 원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만이 홀로 203억 원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14억 원, 21억 원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116억 원 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입니다. 개인이 1,361계약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62 그리고 219계약 사고 있습니다. 네,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시한 대한항공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부진했던 1분기는 지나가고라는 제목입니다. 리포트는 먼저 대한항공이 1분기에 거둔 실적의 내용부터 다시 짚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시죠. 네, 대한항공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대한항공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 1천억 원, 1,663억 원 기록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2월 아웃반드가 주춤했으나 전반적으로 견조한 내국인 출국 수요 영향으로 국제선 여객 수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달러 기준 국제선 여객 운임 또한 1.05% 상승했습니다. 또 화물 운임 경우에도 견조한 화물 수요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상승했습니다. 다만 연료 유류비 상승과 일회성 비용인 안전장려금의 지급의 영향으로 시장 컨센서스인 1,703억 원을 소폭 하회했습니다. 또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상승 우려가 있지만 여객 및 화물 수요 호조로 상쇄될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 영업이익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회복과 IT 화물 수출 호조가 2분기에도 지속되어 화물 수송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 운임은 11.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제선 여객 수송도 중국 노선 회복으로 5.5%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를 감안한 대한항공의 2분기 영업이익은 1,98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대한항공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현재가입니다. 현재가 대한항공 3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보실 리포트는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KG케미칼 종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분기보다 2분기가 좋고 하반기는 더욱 좋다라는 제목인데요.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입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KG케미칼 2018년 1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 3,170억 원, 영업이익은 224억 원을 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실적은 매출액 433억 원, 영업이익이 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결 실적 호조 요인은 KG 로지스 매각 효과와 자회사 KG 이니시스의 간편 결제 시장 확대에 따른 거래 규모 증가에 기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별도 실적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저하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캠 실적은 매출액 24억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캠은 상반기까지 생산 고도화를 진행 중이어서 가동률 저하에 따른 고정비 증가와 손익 악화가 주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점은 회사의 목표 시기보다 고도화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생산 고도화 원료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가동률 상승이 하반기부터 발생될 전망입니다. 니켈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상승 및 가동률 증가로 2018년 에너캠 매출액은 200억 원, 영업이익은 3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는 KG케미칼의 올해 연결 매출액은 1조 3,405억 원, 영업이익은 1,021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31,000원에서 3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로 리포트는 3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KG 이니시스, 에너캠 등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폭이 가파르다는 점. 두 번째, KG 로지스 매각에 따른 이익 구조 개선의 온기가 반영됐다는 점. 세 번째는 대북 관계 개선에 따른 비료 부분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분기에도 호실적 보인 KG케미칼 2분기에도 좋은 실적 보일 것이라는 투자 전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KG케미칼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입니다. 현재 상승 중인데요. 0.95% 상승한 26,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KG케미칼 현재가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다음 리포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포트는 유진투자증권이 제시한 대우조선 해양 종목 리포트입니다. 기대 이상의 수익성을 확인한 1분기 실적이라는 제목인데 먼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조 2,561억 원, 영업이익 2,986억 원으로 당사 추정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상회 이유는 시드를 들이십 매각 관련 충당금 환입이 주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2017년 4분기 기준 2,400억 원 수준의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여기서 환입이 나타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약 1,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어 시장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리포트는 말했습니다. LNG 중심의 건조 상황이 후판 가격 상승 등 타사의 실적 부인의 이유를 상대적으로 방어했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2분기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은 대우조선 해양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2분기 실적 매출액은 2조 3,535억 원, 영업이익은 1,032억 원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1분기 일회성 이익을 제거한 이익률 수준으로 전망했고 당분간 이어질 NL진선 인도 효과를 감안한 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익률은 소폭 하회할 전망입니다. 선거 하락분의 매출 인식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작년 3분기 수주분의 평균 성과는 높지 않았습니다. 반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수주는 LNG선 수주가 반영되며 상당 수준까지 개선됐습니다. 여전히 후판 가격 상승 부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고 리포트는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주 부진을 딛고 작년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빠른 수주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가 23,000원에서 46% 상승한 33,7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실적 감소 추세를 완화시킬 가능성을 갖춘 대우조선해양 종목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갖고 있는데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현재가 현재 1.13% 상승했습니다. 전일 대비 300원 오른 2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현재가 확인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제시한 한화 종목입니다. 자체 사업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리포트 역시 1분기 실적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리포트 한화입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한화의 1분기 실적은 매출 1조 1,455억 원, 영업이익 734억 원, 순이익 1,047억 원을 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업이익은 하나투자증권 및 시장 컨센서스 대비 각각 50% 그리고 28% 상회한 호실적입니다. 무역 부문이 전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으며 빙상기계 등 제조 부문의 영업이익률도 9.7%로 전년 동기 대비 0.6% 개선됐습니다. 순이익은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급 환급 영향으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되는 한화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한화의 방산 부문은 천무 양산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15% 증가해 매출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며 해외 무기 수출도 전년 대비 1,0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화건설은 일부 해외 플랜트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매출액이 소폭 감소했으나 별도 기준으로 58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연간 2,000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리포트는 자체 사업 실적 등을 반영해 실적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업가치 평가 방식 6.7배를 적용해 산출한 자체 사업 가치는 2.8조로 기존 전망치 대비 0.4조 원 높아졌으나 한화생명 등의 주가가 하락해 보유 지분 가치는 0.2조 원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목표 주가를 변경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목표 주가 57,000원 유지했으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네, 한화건설의 영업이익률 2개분기 연속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화건설에 대한 우려는 접어두고 이익 성장에 주목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5% 하락하며 200원 떨어진 3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에 대한 리포트를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는 개성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대웅제약입니다. KTB투자증권은 대웅제약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이 인정하는 우수의약품 제조와 품질 관리 승인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진출이 가시화됐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대웅제약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대웅제약 현재 6.47% 하락하면서 18만 8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웅제약은 전날 주식 거래가 종료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나보타 제조시설에 대한 인증을 받았지만 최종 품목 허가는 보완 서류 요청을 받고 보류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대웅제약과 지주회사 대웅의 주가는 모두 10% 상승 마감했다며 반면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27%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보타의 미국 품목 허가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오는 3분기보다는 늦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그러나 올해 초 대웅제약이 FDA로부터 생산 설비에 대한 지적사항을 담은 메일을 받았던 악재가 해결됐고 보완 서류 요청 또한 임상과 제조 결함 문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볼루스에 따르면 90일 내에 서류 보완을 통해 최종 품목 허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나보타의 미국 론칭 시기는 늦어도 내년 봄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아주캐피탈입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아주캐피탈이 지난해에 이어 비용 안정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며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아주캐피탈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캐피탈 현재 0.25%의 하락폭 기록하면서 8,04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사분기 연결순이익은 23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4% 증가했고 아주저축은행을 제외한 별도 순이익도 1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손비용과 판관비 하락으로 비용이 줄어든 덕인데 1사분기는 여기에 더해 20억 원 내외의 부실채권 매각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지배구조가 변경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조달 여건이 개선되어 1사분기에 오토론을 중심으로 신규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상승하며 개선은 더디지만 자산이 성장하면 수익 개선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웹젠입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7일 웹젠에 대해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 출시 예정인 뮤오리진2의 신작 모멘텀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42,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웹젠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웹젠 현재 0.53%의 하락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28,4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웹젠은 1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26% 증가한 547억 원, 영업이익은 68% 증가한 2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매출 호조는 지난해 12월 론칭한 기적 최강자 매출 반영, 그리고 지난 1월 론칭한 기적 MU 각성, 중국 매출 신규 발생 등에 따른 것이라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설명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된 것은 기적 최강자, 그리고 기적 MU 각성, 중국 매출 모두 로열티 매출로서 매출이 바로 영업이익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장 서비스 게임 중 현 시점에서 가장 핵심 게임은 기적 MU 각성인데요. 4월 이후 중국 iOS 매출 순위는 컨텐츠 업데이트 시기에 따라 일정 기간별로 5위에서 7위, 그리고 10위권 초반 등 움직이긴 했으나 평균적으로 10위 정도 순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뮤오리진2 국내 시장 신작 모멘텀을 겨냥해볼 만한 시점이라며 뮤오리진2는 국내 시장에서 지난 4월 16일 사전 예약에 돌입해 5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사전 예약자 수가 144만 명을 돌파하는 등 유저 반응은 매우 뜨거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전 예약 돌입 시점과 사측의 론칭 일정 목표를 감안하면 늦어도 3분기 초에 국내 시장 론칭이 단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배럴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수중 스포츠 의류 브랜드 회사 배럴에 대해 여름을 앞두고 실적과 주가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배럴의 래시가드 매출 비중은 40%, 보드용 반바지 등 테크니컬 라인은 35%라며 지난해 기준 국내 래시가드 시장 점유율은 15%로 1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럴 이 시각 시세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럴 현재 5.49%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18,2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래시가드는 활동성과 자외선 차단 효과 등을 앞세워 국내 수영복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수영복 시장 내 래시가드 비중은 55.6%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래시가드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한 3,250억 원, 국내 수영복 시장 내 비중은 59.1%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서핑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해수욕 휴양지인 동남아 출국자가 증가하는 점도 배럴에게는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배럴은 올해 신사업을 통해 외형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올해 초 런칭한 실내 수영복 라인의 경우 올해 25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며 엘르, 레노마, 아레나가 독과점한 시장에 젊은 고객층을 앞세워 신규 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5월 중에는 선블록과 피부 진정팩 등도 런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예상한 배럴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47.1% 증가한 519억 원, 영업이익은 67.6% 증가한 95억 원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종목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현대 BNG 스틸이 29.73% 올랐습니다. 이어서 대원전선 종목입니다. 대원전선 현재 전일 대비 435원 상승한 2,72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현대시멘트입니다. 현대시멘트 현재 7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15.11%로 빨간불 켜주면서 현재가 51,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니켈 2호 종목입니다. 상승 반전했는데요. 13.49%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90원 오른 2,44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코스모신소재입니다. 코스모신소재 역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11.33%로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700원 상승한 17,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시멘트 종목 역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10.85% 상승했는데요. 현재가 18만 9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성신양회 종목입니다. 성신양회 역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9.43% 상승했는데요. 현재가 13,350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범양건영입니다. 범양건영 역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6.08% 상승했는데요. 현재가 3,035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르페인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노르페인트 역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5.95%로 빨간불 켜주면서 현재가 1,1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웅제약 종목입니다. 대웅제약 현재 4.73% 하락하면서 현재가 19만 1,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키다리 스튜디오 현재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4.45%로 파란불 켜주면서 전일 대비 150원 하락한 3,22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파미셀입니다. 파미셀 현재 하락 반전했는데요. 3.79% 하락하면서 23,3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컨버드 종목 역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전일 대비 400원 하락한 11,2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콜마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전일 대비 1,700원 하락한 5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1 현재 3.19%로 파란불 켜주면서 전일 대비 3,100원 하락했는데요. 현재가 94,2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화산업 역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2.33%로 파란불 켜주면서 전일 대비 500원 하락한 21,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마동앤 시네마 현재 상승 반전했습니다. 21.73%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820원 올랐고요. 현재가 4,63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난티 종목 역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21.22%라는 강한 상승세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600원 올랐는데요. 현재가 9,1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진원텍 역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20.38%로 빨간불 켜주면서 전일 대비 535원 오른 3,18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표시멘트 역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14.51%라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현재가 6,6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신전공 현재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4.55%로 좋은 흐름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95원 오른 1,535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3본 정밀전자 현재 하락 반전했습니다. 17.07%로 하락 반전하면서 전일 대비 3,200원 내린 15,5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왈리입니다. 왈리 현재 5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16.13%로 파란불 켜주면서 전일 대비 10원 하락한 52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영신금속입니다. 영신금속 현재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11.55% 하락하면서 2,4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진시스템 역시 4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9.97% 하락하면서 32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FC 역시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10원 하락한 5,9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텔루스 종목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5.02% 하락하면서 2,26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포트는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이번 주 코스피 전망과 함께 주목할 만한 이슈에 대해서 제시해 줬습니다. 어떤 전망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FED는 내년 하반기에서 내후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기가 확장에서 침체로 넘어갔던 시점은 금리 인상 종료 후 6개월에서 17개월이 지나서입니다. 경기 하강 사이클 진입은 내후년 어느 시점으로 보는 시각이 타당하다고 리포트는 언급했습니다. 경기 개선세가 1년쯤 더 이어지면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도 기대할 만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내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근접했습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장기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는 의미인데요. 물가 상승은 때에 따라 경기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현재는 2% 내외로 적정 범위에 있습니다. 동북아 내에서 과도하지 않은 물가 상승은 투자와 소비를 자극해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리포트는 기업 투자와 관련 산업재 섹터에 유리한 환경이 될 전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어서 2분기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미 경제조사국은 경기 확장과 침체기 등 경기 순환으로 판단합니다. 직전 침체는 2009년에 끝났고 지금은 110개월 넘게 확장세인데요. 주목할 부분은 금리 인상이 끝나고 침체기로 접어들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침체는 금리 인상이 종료된 시점에서 9에서 17개월 후에 시작됐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점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서 침체가 찾아온다는 사실인데요. 지금 전망대로라면 2020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빨라야 2020년 연말, 늦으면 2021년 하반기에 침체가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전망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 실제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종료 시점과 비슷하거나 조금 빠르게 하락 전환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최소 내년 하반기까지 이뤄진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야 한다고 리포트는 밝혔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 오늘 일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장 시작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